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3일이었죠.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정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와 정의 실현을 둘러싼 법정 다툼,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판결 뒤집기 논란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양만재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한 두 분의 1분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부위원장님? 예. 예. 대구 고법의 2심 판결은 포항 시민의 화병을 걸리고 울분을 느끼게 하는 판결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2심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어떤 법적인 논리보다는 정치 고려한 판결이 아닌가. 세 번째는 모순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촉발 지진을 인정하면서도 촉발 지진을 일으킨 사람들의 과실이 없다는 이런 모순된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원고 측 대변, 우리 주민들 대변한 주장보다는 피고 측, 정부 측의 대변 일방적으로 봐주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 대표님도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번 2심 판결은 정말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가장 포항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그곳이었습니다. 피해 시민, 즉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 즉 정부 입장만 고려한 재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정치적 판단, 정치적 재판 이렇게 공통 의견을 주셨네요.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곧바로 50만 시민의 분노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피해 주민들도 당시에 법원에 갔었었는데 모 대표님 당시 현장 분위기 또 심정 어땠습니까? 예.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는 소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고함이 질러졌고요. 네. 그리고 또 법정을 나와서 밖에서 또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가일청 정대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재판이 피해자, 즉 피해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니고 가해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재판, 즉 사회 정의가 무너진 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했고요. 저도 역시 잠시 기자회견을 열면서 네. 소리를 쳤는데 목이 바로 쉴 정도로 한 거 보니까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양 부위원장님. 자, 우리 지역 사회는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 판결에 어떤 점이 좀 특히 부당하다고 느끼신 두 건가요? 가지 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미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감사 결과라든지 정부진상위원회라든지 그에 근거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선 건물 손상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10만 명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건물 네. 피해 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5천억 왜 줬겠습니까? 그렇죠. 건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 근거에서 이제 특별법에서는 정신적 배상은 판결로 재판에서 받아라 했거든요. 그럼 재판 건물 피해 보상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집 무너지면은 그렇죠. 정신적 피해가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되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것이 이게 법과 상식과 법의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뭐 앞서 이게 총평도 했습니다만 이게 판결 내용들 분석해가면서 이번 향후에 이제 대응 방안도 저희가 논의할 텐데요. 자,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법원 판단이 바뀐 배경 두 분께 어떻게 분석하는지 두 분께 묻겠습니다. 먼저. 예, 1심 판결에서 2심 판결이 그렇게 극명하게 바뀐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 정치 재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극명하게 바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고 바로 대구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이죠. 2019년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리고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정부,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로 인해서 사법농단을 일으켰다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재판 거래 그리고 정치적 재판이 의심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양 위원장님 어떻게? 저는 이게 추정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단의 바뀐 배경은 정부 측 변호사들이 상당히 긴장했을 겁니다. 정부 측이. 네. 왜냐하면 1심 판결에 우리가 시민들이한테 200에서 300 받잖아요. 네. 금액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1조 5천억이 됩니다. 1조 5천억. 이자까지 붙다면 2조 원이 2조 원 됩니다. 되겠죠. 이걸 가볍게 1심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아마 유명 로펌을 고용을 했는 것 같아요. 공모를 해서. 네. 이 사후 결과를 보니까 로펌이 윤석열 씨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적지 않은 이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정치 판단이라고 고려한다면은 그런 영향력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정합니다. 추정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법적 쟁점하고 판단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 대표님, 이 법원은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정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실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고 공판에 들어서는 재판장 정아무개 판사가 들어오자마자 앉으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방청객을 바라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무슨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 촉발 지진은 인정하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 피고 국가가 과실성이나 고의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행 중에 우리가 자동차 주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치었습니다.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주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은 전방주의 의무 태만이라는 것을 빌어서 그렇죠. 저에게도 순수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저희 차를 부딪혔는데 불구하고 저희 차량도 저 역시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의 의무를 태만하는 경우죠. 그런데 하물며 포항 지진의 경우는 포항 시민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했고 또 포항 시민은 그것이 지진을 유발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에게 과실성이 없다. 이게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피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실성 그리고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의 의무 태반 이런 것들은요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않지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열발전 사업에 있어서 과실성은 차고 넘치고 많습니다. 네. 2017년 4월에 물주입한 제3차 물주입이라고 합니다. 네. 4월, 15월 그 물주입으로 인해서 규모 3.1의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주입하는 게 고의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좀 더 심하게 말하는데 고의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라 그러죠. 옥상에서 베란다에서 벽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게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맞추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 베란다 밑으로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걸 맞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똑같습니다. 지열 발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이미 발생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 주입했다는 것은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구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뻔히 알고 있는 지열 발전을 하면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입한 걸 과실성이 없다, 고의성이 없다 이러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리 오해이고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거리가 양 부장님, 넥스지오, 또 포스코, 또 정부 기관 등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된 어떤 판단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책임의 부분은 저보다는 모 박사님이 네, 더 잘 알 거고요. 방금 이제 앞에서 이제 모 박사가 이야기하는 인가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2심 판결을 했는가 하면은 아주 엄격한 인가론을 잣대로 해서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줬거든요. 네. 사실은 최근에 와서 법원의 판단은 이 엄격한 이 인가 관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냅니다. 가습기 사건의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암이 걸렸다 했을 때 암 걸리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직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위암이 걸렸다, 많이 먹어서 걸린다 하는 단정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재판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요인이 없다, 과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피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요인과 함께 다른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전문 지식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왜 관계가 있느냐 하면 모든 실정 정부가 실행하는 실정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권도 갖고 감독권을 갖습니다. 기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임이 거론이 되고 과실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 과실권이 없다는 거 논리로 피해갑니다. 재판부가. 그걸 또 구체적인 입증을 안 했다. 네. 또 이런 말도 이제 나옵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촉발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또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사원 감사 결과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했어야 한다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20가지 이상 지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안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 날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했는가로 바꿔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책임이 과해질 수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투입할 때 투입증 생산증 만들 때 머드로스가 발생합니다. 이건 진흙이 나오면은 단층이 있다 하는 증거. 여기서 신중한 검토가 있고요. 두 번째 1차 수리 자극에서도 이미 1차 수리 자극에서 지진 강도가 높다 하는 거, 높이 나타났다 해서 외국인 피트 마약 하는 학자가 스위스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걸 멈출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이 없다 하는 공식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세 번째, 방금 모 박사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왜 안 멈췄으면 이 촉발 지진이라고 하는 게 다 1차, 2차 이게 계속 가해서 촉발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 조금만 해도 물팁 조금만 넣어도 일어나는 그런 논리를 촉발 지진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주장들이 이미 뭐 이진환 교수나 이강근 교수나 외국 학자가 해놓는 겁니다. 감사원도 했고 이걸 부정을 하면서 피해가는 게 중대 과실이 없다.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피해간다는 것. 이미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다수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 당연히 2심에는 아마 1심에서 300만이 과하면은 적어도 100에서 전으로 안 나겠나. 이게 시민사회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두 분 다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분석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감사원이나 정부 조사에서는 지열 발전과 지진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항소심은 왜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좀. 제가 가장 놀란 것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국무총리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2심 판결에서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적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는 다 어떤 특정 목적, 감사의 목적, 진상조사의 목적으로 할 뿐이지 이게 국가 배상을 판결하는 목적으로는 서해지지 조사되지 않았다, 감사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내용인데 이게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규칙이나 법률에도 이런 행정부의 증거 자료 능력을 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2-3693 판결에 의하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공신력 있는 사실 판단에 해당되며 행정소송 등에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양만재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에서 감사 보고서 보면 위법 사항 이렇게 아예 법을 위법했다 해서 위법했다고 20건 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법한 게 없고 불법한 게 없고 과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말도 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 때문에 제가 과연 정지 재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저는 감사원 결과를 이제 재판부가 재판 판결문을 들어보면은 뭐 어떠냐 하면은 재판부가 아예 피고 측 주장입니다. 피고 측 주장의 감사원 결과였던 피고 측 주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요. 맥가락하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주장이 뭐였나 하면 이 피고 측에서 이게 자연 지진이지 촉발 지진이 아니다. 그러면서 물을 투입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맥가락하는 학자의 주장은 이미 국제학회 지금 제가 학회 몇 번을 다녀왔고요. 정부 조사 단장도 그렇고 이강근 김한일 교수들이 이 학회에서 맥가 주장을 인정을 안 해요. 맥가 주장을 그대로 쓰면은 논문 학술지에 실리지 않는다고 이강근 교수가 미국 학회에서 맥가 소속한 단체 대표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가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연지진, 동경지진뿐만 아니라 포항지진의 물 투입도 영향이 있다 해야 논문이 실린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물 투입 적게만 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주장을 지금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과연 세계 학자들의 주장을 판단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라는 입장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촉발 지진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또 피해가고. 그리고 마지막 말에 대법원에 가서 좋은 판단을 받아보라. 이 자신감이 없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순된 판결을 낳았기 때문에 지나버스 보면은 이미 특정한 봐주기 작정하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끼워 맞추기 바라 그걸 뭐라 하죠? 법기술자들이 하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자, 우리 지역사회 입장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역사회 입장들 그리고 또 향후 계획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포항시와 또 경북도 또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좀 밝혔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대응책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방금 앵커님이 방금 지역 정치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과연 한 게 뭐인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겨우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만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그 전에 과연 이분들이 호소문을 서울에서 했어요. 지방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상당 정부는 엄청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국회의원이 법사위원회 자기가 소속 안 해도 소속된 법사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하면서 이 판결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공격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부족했고요. 지금으로서는 포항시가 아직은
뭐 시민들이 항소심이 어떻게 되느냐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네네네. 하고 있고 대응 논리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일주일 내에 송달되는 지 일주일 내 20일 내에 뭐 대부분의 상고문을 상소제 상소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지역의 변호사들이 지금 바쁘게 이 논리 파기 한속 2심 파기 한속을 위한 상소문을 작성하는데 우선 우리 집중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 대표님. 피해 시민들은 도의적 책임과 공익 사과를 좀 계속 요구해왔고 지금도 더 크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조치가 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 만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포항 시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는 시민에게, 포항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비겁한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겁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포항 시민이 걸기하고 시민, 국민의 3대 의무,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 수행, 이행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네.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이 말씀을 또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양 부장님. 방금 이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론을 또 말씀하셨는데, 자, 손해배상 입법 추진 요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국회와 또 협력 상황, 앞으로 또 입법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아마 이 손해배상 입법 추진을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포항 지진 특별법을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 오래전부터 지진 특별법을 개정하자. 왜? 뭐 건물 피해 보상은 일단 아마 간단하게 보면은 했습니다. 근데 정신 피해 보상은 이자료 배상은 이렇게 소송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바꿔가지고 정량적인 기준을 잡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특별법에 새로 할 수 있는지 또 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학자들의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 근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한테 향해서 소리치고 그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거 왜 어려웠냐 하면은 지금 대법원이 이제 마지막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이 대부분 사과도 안 하고 안 할 겁니다. 왜? 대부분 판결 기다려보자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또 외쳐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밝은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할 목표도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까 이런 건데요. 자, 모 대표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향후 일정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지 언급을 좀 해주시죠. 대법원 상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결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상고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내로는 아마도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 상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소송 자료가 다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송 자료가 다 받았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결국 이 상고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2심 판결문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법 전문가들이 달라들어서 포항에 계신 50명에 이르는 변호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단 법률 위반이 무엇이 있었느냐, 판결문 속에 포함된 법률 위반이 저 눈에도 많이 띕니다. 두 번째는 판결 이유인데 이유 중에 모순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논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처음에 촉발 지진이냐 아니냐, 두 번째 국가의 배상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위자료가 많냐 작으냐 이 세 가지가 논점이 됐는데 2심 판결에서 국가 배상으로 핵심이 딱 포커싱이 맞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국가 배상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까 논의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2심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발 지진은 인정하나 고의성과 과실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고의성 과실성이 과실 여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들이 꽤 있는데 대법원 2005-59660 판결에 의하면은 과실 여부는 그 해당 행위자가 처한 사정과 통상의 업무 처리 방식에 비춰서 예경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게 아까 회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을 안 넣었으면은 회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포항 지진은 여러 차례 경고 시그널, 경고 신호가 왔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과실입니다. 이걸 따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과관계의 법리죠. 지금 2심 판결문에는 다양한 문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단건별로 이것이 이 행위가 지진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인정한다. 그리고 관리 소홀 인정한다. 그러나 지진 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판결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이 세상에 몇 개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피고들이 저지른 다수의 행위들이 누적적이고 연결돼서 그 행동이 모아지고 합쳐져서 지진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규명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척발 지진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예,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촉발 지진이 환경 훼손을 시킨 거라는 겁니다. 지열 발전이 환경을 훼손시킨 거는 겁니다. 땅속 지하 자원도 환경 훼손입니다. 집안도 환경 훼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게 되면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이 촉발 지진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전략들 살펴봤고요. 자, 어쨌든 마지막 질문들이 질문이 두 개 남았는데 두 분 모두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쯤 앞으로 준비 기간이 있겠지만 대법원 승소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저는 한 60%, 50% 넘을 것 50% 같습니다. 넘다. 원래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의 패소에서 대법원에 가서 번복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10% 5%도 안 돼요. 그러나 이 건은 말이죠. 엉뚱하게 이럴 데 없는 판결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요. 사실 오인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분석하는 순간 양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50% 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법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피로감은 더 커질 텐데,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지 먼저 양 부위원장님. 어떤 시민들이 이제까지 사실은 많이 기다렸고요. 네. 피로도도 축적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힘을 축적하고 해야 할 일을 보면은 우선 변호사들이 일을 집중해서 아까 상고문 직전한 집전 지성을 좀 유능하게 발휘를 해서 우선 제출하고 난 뒤에 만약에 그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이걸 이제 시민들의 결집된 집단 행동으로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뭐 특별법을 개정을 하든 보상을 하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침묵하고서는 얻을 것이 그럼요. 없다. 이상입니다. 네, 오 대표님. 어차피 법정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6년 6개월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어차피 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3, 4개월 걸리고
길게 되면 1년, 2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동참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참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좀 좋은 정보가 전달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향후에 두 분에게 향후 이제 시민 공동 대응 전략 그리고 또 다른 연대 활동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듣고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 대표님. 시민 여러분, 저는 2심 판결 후에 이 판결은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일반 재판이 아니다. 50만 포항시민이 함께하기 때문에 규모도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큰 재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정치 재판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에 가서 승소할 확률을 일반 평상시에는 5%,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워낙 엉뚱한 판결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포항 지역 사회 전체가, 그리고 포항 시민 50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동단결돼서 큰 소리 치게 된다면은 이 정치 재판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끝으로 양부 의원님. 방금 앵커님 말씀에 연대 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 힘을 변호사들이 집단지성으로 어떤 대응하고요. 또 변호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우리 시민들 이게 이제 서로 참여해서 이게 뭐 변호사의 어떤 권위의식과 이걸 배제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방금 언급한 것처럼 단결을 하는 것도 좀 효능감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 결과를 낸다는 뜻에서 행동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두 분들에게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항 지진 단지 재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촉발된 인재였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만큼 오늘 나눈 주제는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대부분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책임은 끝까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정혜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